세상이 정말 이 소프트웨어 업계들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는 한 번 정도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AI가 여러분들 발달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을 많이 잠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았는데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영원히 좋은 직장일 거로 봤지 않습니까? 지금 대졸자들이 취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AI가 코딩을 다 대체해버리니까 이제 여러분들 견문을 좀 넓히는 그런 시각에서 한번 보시죠. 안드리아 스테노 라센, 덴마크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분이네요. 덴마크 코펜하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넓게 보는 겁니까?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 듣는 겁니다. 이 안드리아 스테노 라센 씨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근무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가 수익 비율, 주식을 어닝, 성과로 나눈 그 비율이 과거에 33.1배에서 12달 만에 23.2배로 줄어들었다. 이제 현재가 아니고 선형 주가 수익 비율이 그만큼 이런 시장에서 회사 가치를 낮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추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높게 배율을 받다가 2022년도 가장 코로나 이후에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급속하게 떨어진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종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33.1배에서 23.2배로 압축됐습니다. 30% 수준의 멀티플 하락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탄탄한 기업들도 세상이 바뀌면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기업인 세일즈포스라는 거. CRM을 여러분들 주요 상품으로 갖고 있죠.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380불에서 220불 때까지 하락했고 40% 내려앉은 겁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하락 추세가 가장 뚜렷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죠. 그래서 미국의 S&P 500 같은 그런 나스닥이나 S&P 500에는 세일즈포스가 포함이 되죠. 아마 세일즈포스가 찰스왑에서 만든 SCHG ETF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아주 전통적인 또 소프트웨어 업계가 아도비죠. 그죠? 아도비도 주가 떨어진 거 보시기 바랍니다. 590불대에서 33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식이 여러분 이렇게 급납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걸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타격을 받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타격을 받고 앞으로 이런 고용 사정에는 얼마나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골드만삭스가 2024년에 발표한 여러분 전망치입니다. AI 에이전트의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업계들의 여러분들 시장 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2027년도에 AI 에이전트의 본격 성장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이 보시면은 AI 에이전트 시장은 30억 불에서 320억 불까지 늘어나는데 기존 사스 시장은 320불에서 200억 불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는 겁니다. 이분이 오늘 이런 글을 올렸네. 소프트웨어 is dead. 소프트웨어가 죽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투자 방향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하니까
AI 발전으로 코딩과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급격히 저렴해지면서 과거에 황금알을 낳는 그 위였던 사스 중심의 이게 아마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란 그런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을 올려놓고 구독료 같은 걸 받으면서 여러분들 운영하는 거니까 마진이 굉장히 크죠. 70에서 80%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 경제가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부가가치는 무한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물건을 만드는 실물 자산과 하드웨어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에 돈을 지불하던 시대에서 결과물과 물리적 구현에 돈을 지불한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큰 변화 같아요. AI와 파이썬 등을 활용한 인소싱이 쉬워지면서 코딩하는 게 쉬워지면서 기존의 고가 금융 기업용 소프트웨어들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치 창출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전력망, 데이터 센터, 핵심 금속 및 자원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로 이동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치가 눈에 두드릴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AI가 바꾸는 거죠. AI가. 누구나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는 코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인프라가 가장 비싼 자산이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과정에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제는 AI와 로보틱스가 결합되어 최종적인 결과물 자체만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산업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소프트웨어 회사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하드웨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타격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도비라든 세일즈포스처럼 순수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타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에너지, 원자재, 물리적 인프라 등 공급이 제한된 하드웨어 관련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네. 참조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디지털화돼 가지 않습니까? 디지털화. 세상이 전부 다 디지털화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 디지털 화폐하고 디지털 자산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이 스테이블 코인 업계는 양대 축이 있지 않습니까? 테더가 압도적으로 크고 그다음에 서클이 있지 않습니까? USDT 이분이 아마 서클 사장인 모양이네요. 이번에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 가서 한 내용이 투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한번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3년에서 한 5년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이야기죠. 3년 5년 안에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가 경제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업을 맡기면은 스스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AI 에이전트니까 일종의 디지털 워커죠. 이들에게는 그들만의 경제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결제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겁니다. 이게 서클 CEO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레미 어레이라는 분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한 내용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차세대 블록체인 네트워크들은 서클이 지금 작업 중인 아크 같은 것들은 실제로 에이전틱 컴퓨팅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죠. 인간 근로자가 과업을 주면은 스스로 수행해서 결과물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특별히 그렇게 차세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지금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AI 에이전트는 금융 및 경제활동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
3년에서 5년 후에 세계에서 제가 생각에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수십억의 AI 에이전트가 세계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은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수십억 대 AI 에이전트가 있다는 것은 인간 근로자하고 경쟁하는 디지털 워커가 여러분 수십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고용 문제가 참 심각하겠죠. 3년 5년 후에 수십억 개의 AI 에이전트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한 전용 경제 금융 결제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보시죠. 시대 흐름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킬 거죠. 금융의 인터넷화가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토큰화, 토커나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화제가 되겠죠. 그렇게 보는 근거는 간단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비용이 많이 들고 느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리플, XRP가 상당히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은 거래 비용을 현저하게 낮추고 거래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없애버린 겁니다. 금융의 인터넷화입니다. 그럼 금융이 인터넷화 되려면은 결제 수단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담당하는 겁니다. 지불 및 결제용 화폐이고 소프트웨어 서비스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법정 화폐 특히 달러를 디지털 네트워크 위에서 굴리는 디지털 현금, 디지털 달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흐름이 전부가 디지털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용은 아닙니다. 투자용을. 그거를 혼돈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용입니다. 결제용. 가치 저장 수단은 아닌 겁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경제활동을 위한 결제 인프라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치 저장이나 자산 증식 목표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유통을 위한 수단, 축적을 위한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투자 수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제 수단인 거죠. 화폐와 결제 수단으로 혁신적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가치 저장, 투자 수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를 디지털화한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취약하고 그다음에 공급량은 무한정 늘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은 아닌 겁니다. 비트코인 이제 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될 때 비트코인은 초기에는 디지털 화폐를 지향했지만 현재는 화폐보다는 무게중심이 가치가 변하는 디지털 희귀자산, 디지털 실물자산, 디지털 원자재, 주식이나 금과 이런 대항하는 대안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디지털 자산인 겁니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고 거의 유일하게 디지털화된 가치 저장 수단이죠.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거의 유일무이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두 가지를 이런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무한한 코드의 세계에서 유한한 인프라 자산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수단입니다. 디지털 결제 수단. AI 에이전트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번 돈을 저축하거나 가치를 지키려 한다면 공급이 무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완전하게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다룬 것은 뭔가 하니까 세상이 전부가 디지털화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모든 게 다 토큰화 될 거란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디지털화로 급속히 이동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것은 결제, 콜런시고 뒤에 것은 저장, 에셋이라는 양대축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의 필요성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생존을 위한 인프라 수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기름이고 비트코인은 그 경제에 쌓은 부를 지키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을 통한 세상의 재편이 진행될수록 이 두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러면 딱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용 수단이나 이런 부분으로 유용하고 뛰어나지만 법정 화폐의 가치가 인플레로 침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달러도 여러분들 당연하게 법정 화폐와 함께 구매력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기 데이비드 씨입니다. 데이비드 씨. 경성화폐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든 여러분들 경성화폐 역할을 하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 뭐로 바꾸는가 하니까 교환 비율을 본 겁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사는데 몇 개나 필요하냐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거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금 1온스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개수입니다. 2011년도에 4,467개의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금 1온스로. 2025년에 금 1온스로 비트코인 0.0271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금 1온스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자산 가치는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보기엔 전부 다 하락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여러분들 은 가격, 은 1온스 이런 가격으로 나눈 겁니다. 2011년도에 은 1온스로 비트코인을 93.3개를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0.080299개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은 가격이 올랐다고 여러분 야단을 치는데 법정화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은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스탠다드 비트코인 측정 도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자산 가치는 비트코인 관점에 다 하락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도 여러분들 S&P 500을 비트코인 한 개를 사기 위해서 이런 몇 개 S&P 500 한 주를 가지고 비트코인 몇 개를 살 수 있냐? 4,300개에서 여러분들 8.05개로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원유 1배를 가지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몇 개나 살 수 있느냐. 300개에서 여러분들 0.00 여러분 이 기준으로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기준 비트코인 스탠다드 실물자산 가격 변동입니다.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탄생한 2011년부터 2025년 사이에 금은 금 1온스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2011년도에 4,467개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0.0271개의 비트코인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금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냐? 마이너스 99% 정도 떨어진 겁니다. 은 1온스를 가지고 2011년도에 비트코인을 93.3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0.000299 비트코인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은 가격이 다 올랐다고 야단이지만 비트코인 스탠다드, 비트코인 기준으로 여러분들 은 가격을 측정하게 되면은 2011년부터 2025년 사이에 99.99%가 여러분 하락한 겁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도 2011년도에 4,300개를 살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2025년으로 0.0588개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을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보면 모든 자산은 하락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법정화폐를 축적하는 것보다도 어떤 단위로 혹은 어떤 자산으로 부를 저장하는가, 즉 어떤 가치수단으로 부를 저장하는가가 부의 격차를 결정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야기죠. 모든 자산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하락하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도 다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겁니다. 돈을 저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야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투자 대상, 투자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산으로 부를 저장할 것인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어느 곳에 투자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부의 기준은 뭡니까? 전통적 자산 가치의 실질적 하락. 우리는 보통 금이나 주식 가격이 달러나 원화 기준으로 오르면 내 자산이 늘어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희소한 자산인 비트코인 스탠다드 기준으로 보면 금, 주식, 석유 등의 가치는 지난 14년간 사실상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이것은 법정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가 실물 자산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빨랐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가치 측정의 적도, 2011년도에 금 1온스를 사기 위해 4,467개의 비트코인이 필요했는데 2025년은 0.0271 비트코인만 있으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갈수록 다른 모든 자산에 대한 압도적인 구매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자산의 진짜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점 디노미네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고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지금도 미쳤다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한국의 부의 기준이 뭡니까? 강남 아파트입니다. 강남 아파트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남 아파트인 겁니다. 2011년도에 강남의 압구정동에 50평 아파트를 가지는 비트코인을 몇 개 살 수 있었냐? 50만 개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77개입니다. 한 10년 지나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개 가지고 좀 살 겁니다. 압구정동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측정을 해본 겁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압구정동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몇 개를 살 수 있느냐. 2011년대 여러분들 50만 개를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다음번 여러분들 한 10년 지나게 되면 한 단위로 줄어들 겁니다. 시대를 읽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고 여러분 생각할 게 아니고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강남 아파트 5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거 보시면 더 나오지 않습니까? 법정화폐 기준으로는 여러분 강남 아파트가 올랐다 야단입니다. 2011년도에 여러분들 50평이 25억이었는데 지금 85억이다. 와 2.4배가 뛰었다. 2.4배가 뛰었다. 비트코인을 보면 뭡니까? 마이너스 100%입니다. 마이너스 100%인 겁니다. 2011년도에 여러분들 강남 압구정대 아파트 팔아 이런 비트코인 샀으면 50만 개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77곳밖에 못 사는 겁니다. 시간과 복리, 더 중요한 게 어떤 자산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핵심인 겁니다.
지금도 이러면 은행에 돈 빌려 이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상가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또 이길 수도 있죠. 뭐 제가 그분들이 패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봐라 사람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 공부해서 남주나 이거 봐라 이야기죠. 금값이 다 올랐다 야단인데 금이 전부 다 떨어진 겁니다. 100% 떨어진 겁니다. 은이 전부 다 떨어진 겁니다. 강남 아파트가 전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원화로만 보면 아파트 가격이 13년 사이에 3.4배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자산 가치가 상승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실제로 화폐 발행량 증가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가장 희소한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계산한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2011년대 압구정 아파트 한 채를 사기에 무려 50만 개의 비트코인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77개만 됩니다. 10년 지나면 여러분들 한 단위가 바뀔 겁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보면 압구정동 50평 아파트는 마이너스 99.98% 폭락한 겁니다. 과거에는 압구정 아파트가 부를 저장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강력한 가치 측정의 척도이자 희소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런 집중해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대충 듣지 말고 돈 가치가 여러분들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달러와도 여러분들 1년에 7에서 9% 이런 가치가 떨어지는데 앞으로 원화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원화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 저는 봅니다. 장기적으로. 완전히 뒤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상의 모든 자산들 주식, 채권, 대체자산, 아파트 등은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보면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더라도 성장률이 높은 주식을 하지 않으면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고 제 방 보실 때 몇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9시간 10시간 투자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여러분들 돈을 버시려면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박에 이해가 안 되니까 헛소리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이런 비트코인 스탠다드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5에서 85 올랐다 사람들이 생야단입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후기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활동을 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최고 주식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또 살 수 있습니까? 비트코인을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억수로 많이 떨어진 상황이 여러분들 우리가 또 뭘 살 수 있습니까? MSTR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정치가 난장판이고 좋아질 가능성 없습니다. 정치가.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본래 그러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러면 낙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는 나라인 거고 나는 살아야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실 때 환담도 가끔 하시지만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내가 매일 고3 수준을 능가할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9시간 10시간 정도 공부해서 여러분들 방송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방송 안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 스타일로 방송을 안 하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강연식으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나라는 억수로 어려워질 거다. 무진장 어려울 것이다. 청량할 수 없을 정도 어려워질 것이다. 나라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개인이. 그 개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 깊은 뜻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야무지게
다부지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리빙스톤 씨, 아담 리빙스톤 씨가 당신이 30 같으면 0.3개만 모아라 이야기죠. 0.3개만 모으고 여러분들 그냥 잊어버리라 이야기. 뭐 딴 재테크 할 필요 없다 이야기.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30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직장 들어가시면 돈 열심히 벌어 0.3개만 모아라 이야기죠. 0.3개만 모으면은 당신이 65세 35년 후에 여러분들 퇴직할 때 지금 기준으로 200만 불, 지금 기준으로 200만 불에 연평균 인플레이율 6% 가정해 가지고 그 당시에 1530만 불 정도의 상당히 구매력을 유지한 상태로 은퇴할 수 있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코인의 돈이 주식으로 이동 중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쓸데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동할 사람은 이동하는 거고 공부를 해야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야. 여기 대가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니오와 데트란 분이 이 업계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노장 가운데 열성적으로 연구하는 30년간 슈퍼컴퓨터계에 있었던 천체 물리학 박사님입니다. 스테판 박사님입니다. 이런 스테판 박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을 비트코인 가격으로 나누고 은을 또 방송 한참 하는데 이 사람들 또 조금만 계시보시죠. 자, 여기 이제 참 이 스테판 박사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비트코인이나 이런 MSTR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금과 은도 전부 다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몇 법칙, 파워로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가격이 움직입니다. 여기 이런 마이너스 5.3은 뭡니까? 은 가격을 비트코인 가격으로 나누게 되면은 얼마 속도로 여러분들 가치가 떨어지느냐. 비트코인 탄생 일수의 마이너스 5.3성 정도로 이런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금은 어떠냐? 마이너스 5.7성 정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비트코인하고 여러분들 금을 이렇게 본 건데 이 기울기가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 거 아니까 금은 마이너스 5.3성입니다. 기울기가. 은은 얼마냐? 마이너스 5.7성입니다. 몇 법주로 따지면 여러분들 기울기 가파르기가 마이너스 5.3성. 이거는 뭐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5.7성으로 이런 이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법칙 기울기가 마이너스 5.3으로 하락합니다. 은은 마이너스 5.7로 하락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 투자에 열 올릴 필요 없는 건 조금 가지는 건 괜찮은데 올인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런 가격이 내려가니까 강남 아파트부터 전부가 다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금과 은은 모두 비트코인 대비 멱함수 법칙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은 마이너스 5.3성입니다. 은은 마이너스 5.7성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금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5.3 기울기로 여러분들 계속 은이 내려가는 겁니다. 금이 내려가는 겁니다. 은은 마이너스 5.7.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 리서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1%.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장이 떨어질 때 못 사는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산 사람은 팔아버리고. 여기 보시죠. 미스터 클립토 고래님이 저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모든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비트코인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미스터 크립토 고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가 뭐라 합니까? Keep selling. 계속 파세요. 계속 파시게 되면은 마이크로스트래티사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씨가 100만 개를 갖추려면 여러분이 계속 파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론이 되어 있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자산이 비트코인 계열 투자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비트코인 팔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 비트코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소유한 마이클 세일러가 얼른 100만 개를 채울 수 있도록 계속 파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계속 욕하시기 바랍니다. 미스터 크립토 웨일, 비트코인이 결국 모든 가치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누구든 이것을 계속 보유해야 할 설득력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스테판 박사가 계속 파세요. 세일러가 100만 개를 채워야 되니까요. 수량 분석에서는 가장 앞선 분이 이분입니다. 노장들 가운데.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1%입니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의 성장 메커니즘 맥법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1% 가운데 1% 가운데 10%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지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선거를 5년 동안 다루면서 가르쳐줘도 지적인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이런 목숨에 갈려있는데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방송을 아침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줘도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건 뭐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야 본인들 운명이니까. 이 스테판 박사 하는 이야기 보시면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1%, 이 가운데 비트코인 성장 메커니즘 맥법칙을 이해하는 사람들 1% 가운데 또 10%에 불과합니다. 뭐 알고 싶어하지 않은 겁니다. 진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도 이런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암호화폐를 하는데 이런 X를 운영한 정도 되면 굉장히 오래 했을 거라고요. 내가 확신을 못 가지겠습니다. 겁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트코인이 결국 모든 가치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뭐 퀀텀 컴퓨터가 이런 큰일 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아내는 데는 수없이 많으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한 만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주 뼈아픈 여러분들 조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죠. 여기에 에드 줄린이 나이가 꽤 드신 분 같네요. 비트코인 트레저리라는 여러분들 컨설팅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을 전파했던 60대 이웃에게 마이크로스트래티의 우선주 STRC 같은 그 선호도에 대해서 3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것들은 분명한 무위험 고정수익 상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STRC 변동률 7% 2월 중순부터 여러분들 11.25% 주지 않습니까? 무위험 고정수익 상품. 한국의 은퇴자들도 얼마나 좋은 상품입니까? 7% 변동률에 11.25%의 연 배당률을 12달 나눠주는 거지 않습니까? 1000명 중 1명만이 비트코인을 이해합니다.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1000명 중 1명만이 재무전략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반 MSTR 노선을 따르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오늘 이런 방송을 계속 들으면서 저하고 함께 방송을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비트코인을 이해를 한다. MSTR을 이해를 한다. STRC를 이해한다. 그 사람은 거의 천재급입니다. 거의 천재급 인사인 겁니다. 미국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1000명 가운데 1명이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 1000명 가운데 1명이 이런 MSTR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어려운 겁니다. 이분 말씀이 그러니까 스테판 박사가 1%만이 비트코인을 이해합니다. 그들 중 1%만이 몇 함수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몇 함수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건 비트코인의 성장 곡선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성장 메커니즘을, 성장 엔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 10% 정도만이 MSTR이 극심한 변동성과 함께 몇 함수를 따른다는 걸 압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도 몇 함수를 따라 성장하고 MSTR도 몇 함수를 따라 성장하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MSTR이 변동성이 큰 겁니다. 더 몇 함수를 따르는 건데 엄청난 변동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보시죠. 62%의 변동성이고 IBIT는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니까 40%입니다. 이런 상품을 제가 이런 방송에서 대놓고 여러분 함께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소개할 수 이렇게 추천할 수는 없는 겁니다. 62% 이런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딱 여러분들 이분이 얼마나 나이스하게 정리한 겁니까? 가격 성장 곡선. 비트코인은 5.7성, MSTR은 6.48. 그게 MSTR은 미친 듯이 이러면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 그래프 여러분 아주 멋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가격 성장 기울기는 탄생 일수의 5.7성, MSTR의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탄생 일수 6.48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겁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MSTR은 변동성은 비트코인의 3배입니다. 각오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정말 여기 이 스테판 박사님은 진짜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그 나이에 전부 다 혼자서 이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갖고 있으니까 1%만이 이야기합니다. 1%가 이해하는 겁니다. 1% 가운데 공부를 해가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성장 엔진을 이해하는 몇 함수를 이해하는 사람 이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MSTR도 몇 함수를 따르고 변동성이 크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혼자서 깨우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이걸 딱 정리해 가서 뭡니까? 핵심이 뭐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딱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틀 전에 이야기하는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울기 5.7, 기울기 6.48 딱 두 가지다 이야기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야기죠. 변동성이 크다는 건 뭐냐? 수익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이야기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수익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 매수 매도 시기가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어차피 안 팔 거니까 매도 시기는 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안 파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MSTR 주식은 안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는 없는 겁니다. 오로지 매수만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나 자산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뭐 일찍 안 건 아니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세가 이렇게 드셨는데 어마어마한 또 여러분들 리포트를 올린 겁니다. 제가 맨 먼저 읽었을 겁니다. 이 리포트를 맨 먼저 제가 읽었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비트코인 이제 오토포이에틱이라는 논문을 그렇게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읽고 제가 가장 여러분 뭡니까 격려하는 문장을 남긴 겁니다. 비트코인 이제 오토포이에틱 우리말로 하면 자기 생성적인 그런 자기가 알아서 성장한다는 거죠. 외부의 도움을 안 주더라도 self creation and self maintenance 자기가 뭐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기가 유지 보수 감독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자산이냐
비트코인이란 자산이란 거죠. 그런 자산을 영어 표현으로 오토포이에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기 생성적, 생물하고 같은 거죠. 예,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미국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더 고급 정보를 가장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겁니다. 이런 귀한 여러분 논문을 가치를 여러분 누가 두겠느냐. 젊은 사람들 가치 안 둡니다. 왜?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27살 때 이런 경제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40년간 리서치를 하고 200권 이상 등의 책을 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방송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똑똑한 겁니다. 이 방송을 선택한 것이. 예. 잡스러운 방송 이런 또 시간 투자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낭비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40년 정도 노하우를 완전히 축적해서 정보를 소화해서 필터해서 변별해서 중요한 점을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매일 여러분들 2시간씩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겁니다. 아마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is autopoietic. 비트코인은 예? 외부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움직인다.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가 유지 보수한다는 이런 논문이 이러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게 안 읽습니다. 이걸 나와도. 예? 나온 지가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아무도 안 읽어요. 비트코인은 자기 생성적 자산입니다. 자기 생성적 시스템입니다. 생명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의 성장은 몇 법칙을 따른 겁니다. 비트코인의 성장은 디스크리트 스케일 인베리언스입니다.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4년 터울 5년 터울 이렇게 여러분들 디스크리트 시간이 떨어지고 스케일이 성장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조 성장 구조가 안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착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표정 관리하고 사는 겁니다. 기뻐서. 떨어진다고 이런 열받지 않는 겁니다. 이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개념들을 한 번에 이해를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동일한 개념들을 제가 다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개한 어제 여러분들 독일의 IT 창업자 제연배 창업자도 스테판 박사 여러분들 논문을 많이 참조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생물학적 세포와 같이 외부의 통제나 개입 없이 스스로 규칙을 집행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자기 생성적 시스템입니다. 오토포ie틱 시스템. 세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세포하고 생명체하고. US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는 외부에서 강제로 통제되는 타율적 시스템입니다. 금은 스스로 가치를 유지할 뿐 구조를 생성하지 못하는 항상성 단계에 머뭅니다. 여러분 이거를 착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투자하는 거하고 이런 비트코인 투자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비트코인 이런 투자가 훨씬 고차원인 겁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와 난이도 조절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인 보안과 발행량을 확립하고 이것은 네트워크의 안티프레질 특성을 강화합니다. 예. 추락과 여러분들 폭등이 반복되면 훨씬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예. 발행량을 미연준이 개입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조절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비트코인은 맥법칙 기반의 확장성을 보이고 맥법칙에 따라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성숙해진 따라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궤도로 돌아온 자율적 생태계를 준비합니다. 맥법칙에 따라 이렇게 추세가 그려지는데 추세에서 많이 벌어지게 되면 복원력이 있어서 이런 시간을 두고 따라오는 겁니다. 다시 이런 복귀를 하는 겁니다. 133일마다 여러분들 50%씩 줄여가 여러분들 결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면 여러분 다음에 전부 다 커버될 겁니다. 전부 다 다음에 여러분들 커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2025년에 못 올랐다 여러분들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이나 27년에 여러분들 그것만큼 다 여러분들 올라서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왜? 추세선을 계속 성장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 분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60대 이상 되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여러분들 강연을 할 수 있는 건 자기는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리적 여러분 나이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삶에 대한 의욕이 있고 배움에 대한 여러분들 열망이 있으면은 나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훨씬 더 원숙되게 여러분들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칠레 생물학자들이 고안한 개념으로 시스템이 자신의 구성요소를 스스로 재생산하고 조직의 경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외부 개입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개입해서는 비트코인을 죽일 수도 없어요. 법정 화폐는 전부 다 외부에서 개입해야 됩니다. 통화량을 낮추거나 지급 준비율을 좀 조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가격 상승이 채굴에 소요되는 컴퓨팅 용량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보안을 강화하고 더 안전하기 때문에 채택이 증가되고 채택이 증가되면 또 다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긍정적 피드백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비트코인 생태계가 스스로 성장해야 만드는 엔진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해시레이트는 장기적으로 일정한 지수를 따른 맥법적을 보입니다. 탄생 일수의 5.7승에서 5.8승 시스템이 자기 조직화되었음을 뜻합니다. 수많은 폭락과 외부 공격이 있음에 불구하고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럼 이 시스템이 안정화된 것이 탄생하고 나서 7년 2017년 2017년 무렵부터 여러분들 안정화된 거죠. 체제가. 비트코인은 가치를 스스로 생성하고 보존한 유일한 화폐 기술로 현존한 어떤 화폐 시스템보다도 높은 자율성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 10% 정도는 투자하라는 거죠. 모두가 이제 알게 되는 날이 오겠죠. 100만 불 정도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깨어나겠죠. 개당 100만 불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한 8.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되게 예상하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스테판 박사의 글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화폐 기술이 자기 생성적이기를 선호합니다. 비트코인은 자율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성적입니다. 자율적은 오토노머스, 자기 생성은 오토포이에틱. 자기 생성적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블록을 생성하고 규칙, 검정, 지속성은 내부적으로 생성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율성은 허락 없이 행동하는 것이고 자기 생성은 허락 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고 존재하는 것도 개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부수려고 하더라도 부술 수가 없는 겁니다. 2월 4일에 나온 보고서죠. 자기 생성적 구조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논문에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죠. 가격이 오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면은 더 많은 채굴업자들이 장비를 투입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 동원 가능한 컴퓨팅 용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걸 해시레이트 증가죠. 해시레이트 증가가 되게 되면은 해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죠. 보안이 강화가 됩니다. 보안이 강화가 되면 더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기관들이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채택하게 되면 다시 또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게 되면 해시레이트가 증가됩니다. 해시레이트가 증가되게 되면 블록 생성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보상 블록은 여러분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
문제 난이도를 올립니다. 문제 난이도가 올라지게 되면 다시 또 블록 생성이 여러분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모두가 자기 생성적인 거죠. 외부의 개입이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보안 감사도 이런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비트코인은 시간순으로 연결된 분산 원장을 스스로 생성하고 내부적으로 유한한 공급량을 지평하고 난이도와 반감기를 통해 자원을 스스로 조정하는 자기 생성적 시스템입니다. 오토포이에틱 구조입니다. 외부의 어떤 종류 이름들 도움이 필요 없는 개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오이호라님 고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네요. 안티프레질과 단검젤 수많은 가격 폭락과 거품을 거치며 네트워크는 더욱 견고해지고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장기적인 맥법적 궤도로 복귀하는 회복력을 입증했습니다. 지금 한 30% 이상 떨어져 있는 겁니다. 공정 가격에서. 그게 이런 복귀를 하는 겁니다. 133일이나 그다음 더블로 되게 되면. 그러니까 2025년에 이런 폭락했다 슬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공정 가격을 뜻하는 맥법칙의 중장기 추세선을 복귀할 수 복원력이 있는 겁니다. 네. 가격이나 해시레이트, 난이도, 채택률이 서로를 강화하거나 안정한 4가지 핵심 순환 고리를 통해 시스템의 병행을 유지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자산 가운데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 테슬라는 사면 되는 겁니다. 구글 그냥 주식은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매력은 없습니다. 생명체 같은 이런 자산은 없는 겁니다. 생명체 같은 자산. 그리고 이 자산을 이런 투자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삼라만상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화폐, 역사, 정부, 권력, 암호화폐, 화폐 전부 다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만이 자신의 화폐 구조를 스스로 생성하고 보존하며 비트코인만이 고도의 자기 생성적 성격을 가집니다. 어떤 자산도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모든 자산은 그냥 정규분포를 대부분 다 따르죠. 어떤 자산도 여러분들 여기에 필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금하고 다른 겁니다. 은하고 다르고 엔비디아하고 다른 겁니다. 엔비디아 훌륭한 주식이죠. 그러나 그냥 주식인 겁니다. 특별히 이런 엔비디아를 공부를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사는 거나 엔비디아 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다른 겁니다.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갖게 되면은 사람이 가장 큰 변화가 시간의 선호도가 낮아집니다. 길게 보게 됩니다. 시간의 선호도가 여러분들 낮아지게 되면은 자기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충실하게 보는 겁니다. 순간순간을.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소비를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바뀝니다. 비트코인을 좀 다루게 되면.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예?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굉장히 깊어지죠. 시간의 길이가 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방송을 2시간 동안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겁니다. 세상은 날로 여러분들 가볍고 짧고 재미있는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게 스토아 철학자처럼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매일 아침 여러분 2시간을 듣는 건데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엄청난 복을 받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겁니다. 이런 방송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럽니다. 주구장창 2시간 동안 이런 방송을 이런 강연을 좀 공부하는 식으로 뭡니까? 예? 하는 방송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을 받을 겁니다. 이런 자산이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소프트웨어나 기술이나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생존하고 정식하는 디지털 생명체와 같습니다. 정부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발행을 중단하거나 법으로 금지하려고 하던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정의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자기 생성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쌀 때 조금 사시기 바랍니다. 자율성이란 게 뭐냐? 비트코인은 자율성입니다. 누구 허락 안 받고 이런 행동하는 겁니다. 가격이 지 마음대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도 이런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생성이 뭐냐? 허락 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성요소를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체가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죠. 생명체가 여러분들 세포가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생명체가 외부의 도움을 스스로 복제하고 유지하는 거 꼭 같은 게 뭐죠? 그게 여러분들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피직스 오브 비트코인, 바이올로지 오브 이런 비트코인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물리학 지배를 받고 비트코인 생물학 지배를 받는 겁니다. 아무 허락이 필요 없는 겁니다. 미 행정부가 여러분들 미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딴 데서 할 거니까. 자율적인 겁니다. 남이 도와줄 필요 없고 남이 개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허락 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허락 없이. 지 혼자서 뭐죠? 여러분들 커가고 지 혼자서 뭐죠? 보완하고 지 혼자서 뭐죠? 검열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뭐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좀 잘못돼 가지고 비트코인이 완전히 망한다 관계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트윗은 블록 생성, 규칙, 검증, 지속성이 전부 다 내부적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외부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사바사바를 통해 존재하는 게 아닌 겁니다. 비트코인 정부 도움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채굴자들에게 보상을 주어 네트워크를 유지하게 만들고 그 유지 활동이 다시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이는, 채굴자가 여러분들 보상을 하니까 열심히 여러분 채굴을 합니다. 채굴하니까 해시레이트가 높아지고 보안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채택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무한정 올라갈 수 없으니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게 되면 뭐게 되죠? 블록 생성이 빨라지게 되니 그걸 낮추기 위해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의 난이도가 또 높아지는 겁니다. 모든 게 자율적으로 돼가는 거죠. 누군가 비트코인을 꺼버리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의 일부가 살아있다면 스스로 복구하고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집니다.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인기 또 영향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도움을 주면 조금 도움 되겠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모든 바로 비트코인을 바로 어떻게 이해하게 돼요? 천재입니까? 내가 2000시간 이상 투자를 한 겁니다. 비트코인에다가. 27살 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2000시간 이상 투자한 겁니다. 그 고3 수준 이상으로. 그런데 단박에 듣고 이러면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그럼 당연한 거죠. 그거야. 천재도 아니니까. 천재도 그렇게 이런 검세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좋은 기회 잡으시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좀 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언제 또 오를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